침수되지 않은 사랑. 이번에 이 폭우로 대단히 많은 피해를 입었었는데 인명 피해도 굉장히 많았죠. 이 과정에서 정말 우리 인간애가 듬뿍 담아있는 여러 가지 감동적인 장면들도 있었는데요. 장혜찬 평론가님, 경찰서에 신고된 다급한 목소리의 주인공 누구였습니까? 네, 지난 8일 오전 5시쯤에 전북 남원경찰서로 신고 전화가 접수됩니다. 네.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지금 차가 개천에 빠져서 가라앉고 있다, 이런 신고가 접수된 것인데요. 네. 물이 차오르고 있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곧장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은 뒷유리 부분만 겨우 밖으로 빠져나온 채 지금 사진 보시는 네. 바로 저 현장입니다. 아니 근데 저 차 안에 지금 사람이 안에 있었다는 겁니까? 택시 안에 이제 운전자가 있었던 것인데 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뒷유리만 보일 정도로 매우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최진민 교수님, 예. 그래서 저 택시 안에는 택시 기사 한 분만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급류에 휩싸였거든요. 보시면 물 보세요. 상당히 예. 무섭게 지금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저게 지금 다리가 3m짜리 다리를 지나가다가 예. 급류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아마 이제 다리 위로 물이 올라오면서 그게 이제 휩싸여서 내려간 것 같은데 엔진 뒷부분만 지금 걸려 있거든요. 예. 차 뒷부분이 지금 턱에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밖은 급류가 흐르고 예. 차량안은 물이 계속 차오르고 다급하게 119에 전화하고 신고를 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안에 그러면 그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운전하시는 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무사히 구조됐는지가 궁금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경찰은 신속한 판단으로 차량을 부시고 사람을 구해내야 됩니다. 네. 이 사건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인근 마을에서 쇠 지렛대를 급하게 구해온 다음에 예. 차량 뒷유리를 깨부숩니다. 그리고 무사히 운전자를 구해내는데 당시 경찰 관계자는 택시 안으로 물이 상당히 빨리 들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이 날 뻔했다며 당시 상황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정말 화면에 그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만 봐도 야, 저기에 있었던 분이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구사일생이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당시에 직접 구조했던 경찰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취재를 해봤습니다. 차 안에서 유리 깼을 때는 운전자분이 의식이 있어서 조심해서 천천히 올라오라 얘기를 했었고 가슴 정도까지 옷이 다 젖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차는 다 물에 잠겨 있는 상태고 다리 위에까지 물이 넘실거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근데 같이 출동한 다른 경찰관 저를 휩쓸리지 않게 뒤에서 잡아주고 직원을 믿고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저희 생명 아닙니까? 우리 주민이 저로 인해서 생명을 구하고 위험 벗어났다는 자체만으로도 가장 큰 자존감이 생기는 거죠. 네, 저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구조에 성공한 경찰분께 다시 한번 아주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선뜻 자기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뭐 경찰이나 소방대원 이런 분들만은 아닐 겁니다. 비단 이번에는 일반 분들이 정말 아주 맹활약을 한 분도 있다고 하던데 안진용 기자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난 8일이었는데요. 전남 구례군 구례호 봉동리 인근 서시천 제방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전날부터 무려 300mm의 비가 쏟아지면서 이 봉동리 일대는 순식간에 물에 잠기게 됩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인근 아파트 2층까지 물이 차올랐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고립된 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두 명의 남자가 보트를 타고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 보트 탄 남자들의 정체는 뭡니까, 장혜찬 평론가님? 네, 이 최봉석 씨와 손성모 씨가 보트를 네. 타고 나타난 두 사람의 의인인데 두 사람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같은 경우도요, 정말 여유 있는 상황에서 구조에 나선 게 아니었어요. 네. 우선 이 최봉석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의 농기계 공장에 물이 차오르는 걸 막아내고 있습니다. 네. 순식간에 이 무릎까지 물이 차오를 정도로 본인의 공장도 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는데 이웃 아파트 주민들이 고립돼 있다는 소식을 듣고 평소 보트를 가지고 있던 고등학교 후배 네. 손성모 씨에게 바로 전화를 건 것이고요. 이 손 씨 같은 경우도 공장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어느 정도 수습하고 보트를 정비하고 있다가 네. 선배인 최 씨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트럭에 보트를 가지고 현장으로 출동했던 겁니다. 영화 보안관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퇴한 그 경찰이 동네에 나타난 어떤 그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에 대항해 갖고 다 동네 사람들을 구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 동네 보안관이 여기 이 동네에 살고 있었던 거네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두 사람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구조됐다고요? 이 두 사람이 오후 7시까지 마을 일대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상가 등을 돌면서 무려 예. 40여 명의 사람을 구해냅니다. 한 아파트에서는 계단 옆 창문에 보트를 대고 창문을 창틀째 뜯어냅니다. 그리고 네. 보자기에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을 구해내기도 하고요. 와. 그리고 폭우 속에 노약자를 구하는 일 보통 일이 아닌데 힘이 없으시다 보니까 혼자서 보트에 오르지 못하는 할아버지를 위해서 손 씨가 네. 직접 물에 들어가 할아버지를 들쳐 업고 나와서 보트에 태워내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두 사람이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다양한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냈습니다. 가끔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 주변에는 정말 날개 없는 슈퍼맨들, 이 날지 못하는 슈퍼맨들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최지봉 교수님, 예. 이때 당시 출동한 119 대원들도 이분들께 도움을 청할 정도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네,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119 대원들이 사실은 손이 부족해요. 너무 예. 많은 사람들 수해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분들을 구해야 내야 되는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보트 타고 이 천사 같은 분들, 슈퍼맨 같은 분들이 나타나니까 저기에도 사람 있습니다. 가서 도와주세요라고 네. 외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119 대원들이 다른 일을 하느라고 아직 수습을 못하거나 구조를 못한 분들을 향해서 또 간 거죠. 예. 그래서 그분들을 구해줬고 또 하나는 119 구호품이 있거든요. 이 구호품을 보트에 싣고 아파트가 고립돼 있었어요. 비가 네. 너무 많이 와서. 그 아파트에 가서 구호품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가 전기도 다 나가고 먹을 물도 없고 이랬는데 예. 휴대용 가스레인지, 생수, 그다음에 보조 배터리 같은 걸 전달해줘서 예. 그 밤에 어두운 밤을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그래서 아파트에 갇힌 사람들한테 큰 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하. 근데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자기도 어쩌면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남들을 선뜻 돕는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되게 이제 선배가 후배한테 야 같이 하자 그럴 네. 때는 나쁜 일일 때가 되게 많아요. 예. 범죄 조직에 네. 끌어들인다든가 뭐 이럴 텐데 좋은 일에 이렇게 끼어들 영웅이 됐고요. 요새 정말 각박하고 힘든 일만 많은 상황에서 이런 두 분의 소식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을 주고 있는데 근데 이 두 영웅들 기다린 것은 박수갈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너무 뭐가 안타깝게도 예. 아까 뭐 장혜찬 평론가 말했듯이 자기 공장 수해가 난 거를 내보고 간 바람에 공장 완전히 망가졌고요. 네. 그다음에 보트 열심히 가져갔지만 그 보트 처참하게 망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명의 영웅은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말을 네. 남겨서 역시 훌륭한 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분들에게 영웅 칭호라든가 박수갈채도 좋지만 공장 좀 잘 좀 마무리돼도 성금도 좀 모아주시고 그러게요. 보트라도 좀 새로 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수해로 많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죠. 이 수해로 인해서 실의에 빠지신 분들이 많은데 과거에 보면 이제 뭐 수해 성금 모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성을 통해서 돕는 이런 아름다운 미덕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아마 수해 복구 작업이 본격화되면 그런 우리 그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도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에 빠져서 구조가 필요한 건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영상 보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 그 개그 프로그램에 소는 누가 키우나 이런 유행어가 있었는데요. 이 사연은요. 소는 누가 구하나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 지난 7일, 8일 이틀 동안 경남 합천에 283.5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네. 이때 합천댐에서 초당 2,700톤의 많은 물을 방류하면서 예. 하류에 있던 건태마을 일대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계속 허우적거리는 소가 보이시죠? 결국 이렇게 축사 또한 침수가 되면서요. 수십 마리 소가 제때 탈출하지 못했고요. 예. 그대로 축사 안에서 폐사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소들은 살기 위해서 24시간 가까이 축사 안에서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었는데요. 네네. 축사 주인은 주민들에게 소를 구해달라고 황급히 요청했고 지금 보시는 대로 주민과 축협 그리고 합천군 카누회원 등 40에서 50여 명이 속속 달려와서 네. 함께 구조 작업을 펼친 겁니다. 최 교수님, 예. 그렇게 저렇게 많은 분들이 구조 작업에 함께 나서면서 구조한 소들이 얼마나 돼요? 전체로 보면 소하고 송아지 합쳐서 한 110마리 정도 돼요. 어이구, 많네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 딱 소가 굉장히 무거워서 저 무거워요.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3인 1조로 이제 보트를 타고 축사 내부로 진입을 했고요. 소에 줄을 묶어서 제방까지 끌고 나온 다음에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육지까지 끌어. 왜냐하면 소들이 안 올라와서 그거 끌어올리는 데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예. 근데 정말 40여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소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해서 110마리 정도를 구했는데 안타깝게도 그중
그중 예. 일부 20마리 정도는 폐사를 했는데 이게 예. 아마 구조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냥 발버둥을 치잖아요. 예, 축사에서 예. 물은 들어오지 소들은 나갈 수 없지. 이러다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탈진이 돼서 결국 폐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좀 안타까움을 전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이번 사건을 보면 좀 답을 얻을 수 이 사건을 보시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 어떤 사건인가요? 네, 뭐 소도 소지만 이번에 이 예. 집중호우 때문에 자동차가 침수된 분들이 맞아요.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자동차에 대한 피해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지난 2017년 사건의 판결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지난 2017년에 폭우로 이 많은 지하주차장이 또 침수됐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지하주차장의 차주가 1일 주차요금을 내고 본인의 차를 주차시켜 놓습니다. 네. 근데 비가 워낙 많이 내리니까 이번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 주차장도 침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리비가 뭐 굉장히 많이 1,800만 원 넘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주 측에서는 주차장에서 관리 책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네. 보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예. 반면 주차장 측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예상할 수 없는 기습 폭우는 주차장의 책임이 아니다. 귀책 사유가 없다면서 반발했습니다. 네. 이 판결 내용을 보게 된다면 이번에 이 차량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앞으로 이 피해 복구를 하는데 어느 정도는 길라잡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박성배 변호사님, 그럼 양측 주장이 팽팽한데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렇지만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그 결론을 뒤집었는데요. 여름철에 폭우가 내린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주차장 측이 운전자들에게 연락을 취한다거나 네. 폭우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는데 다만 전 손해 배상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네. 모든 손해를 방지한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차주가 청구한 금액의 30% 정도만 배상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주말이죠. 그 납골묘에서 부모님 유골이 이렇게 물에 잠기는 사고도 있어갖고 저희 뉴스파이터에서 좀 다루기도 했었는데, 그럼 그 사건도 박성배 변호사가 보기에는 납골묘 관리업체의 책임이 일부 좀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 사건을 다루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첫날이면 모르겠지만 네. 연일 반복되는 폭우 속에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해서 납골묘에 일정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충분히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 네. 연일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은 있기 때문에 네. 배상해야 할 손해에게는 일부 조정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